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의 이도영입니다. 하루에 소주 한 병 이상 드시지 않으면은 기운 없다, 일할 의욕도 없다, 그럼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소주 한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을 실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매일 소주 한 병 이상씩 드셔야지 직성이 풀리는 생활을 한 10년, 20년 계속 하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그런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 중에 일부는 엉치죠. 그러니까 고관절이 자주 아프고,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엉치 고관절의 통증이 아주 심해져가지고 보행이 아주 점점 힘들어지고 쩔룩거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팽이 짚고 생활할 정도로 고생하는 사람이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약을 드셔도 통증은 좋아지지 않고, 침을 맞아도 좋아지지 않고,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을 갔더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받고 인공관절 수술을 시작한 분 실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수술 받은 후에야 매일 술 드신 거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수술 받은 후라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술을 이렇게 좋아하고 매일 술을 드시는 사람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하기도 하고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같은 질환이에요. 그 이유는 보면 간단하게 설명되거든요. 이게 정상의 고관절인데 골반뼈가 보이고 대퇴골두가 있고 경부가 있고 대퇴골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거는 대퇴골의 골두 머리 부분이 뼈가 죽어간다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단어를 쓰고,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 대퇴골두는 결국은 이 고관절 속에 있는 거니까 이 고관절 속에 만성이 났기 때문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아니라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다른 병이 아니고 같은 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한번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인체 모든 조직은 생존을 위해 가지고 산소하고 영양분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소하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은 어차피 몸 안에 있는 조직은 뼈든 간이든 근육이든 피부든 죽어요.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못하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소하고 영양분의 공급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 속에 녹아있는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혈관은 인체의 모든 조직에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는 아주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몸 안의 모든 조직은 한 개의 혈관이 아니라 여러 개의 혈관에 의해서 동시에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부위에 이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여러 개의 혈관 중에서 한두 개의 혈관이 막힌다, 이상이 생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의 산소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생존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정한 부위가 있습니다. 손목의 주상골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표적인 게 대퇴골 골두죠. 대퇴골 골두는 여러 개의 혈관이 아니라 단지 한 개의 혈관에서 산소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사진 볼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퇴골 골두가 보이고 혈관이 보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 아랫부위, 간부하고 전자부는 이 아래쪽에 혈관이 여러 가지 통해가고 있으니까는 여기가 막힌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혈관이 통해서 산소하고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그런데 대퇴골 골두는 이 구조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일로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이 부위가 차단이 되면 결국 이 부위는 혈관이 차단되니까 산소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돼서 결국 뼈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뼈가 죽어가게 되면은 인체의 모든 조직은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2차 신체 반응이 꼭 생겨요. 그게 아주 훌륭하거든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퇴골 골두에 뼈가 죽어서 혈관이 막혀가지고 뼈가 죽으면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 2차 반응으로 혈관이 조금씩 뚫리면서 재생이 됩니다. 그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몸의 구조가 그렇게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혈루가 통하게 되니까 이미 괴사에 빠져서 또 죽었던 뼈 조직은 그 혈류해가지고 조금씩 흡수되면서 녹아나고 그 자리를 사려운 뼈가 자꾸 채워져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상에서 뼈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는 게 되니까 체중에 의해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요기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대퇴골두의 뼈가 죽어가는 무혈성 괴사가 오는 부위는 간단하거든요. 이 혈관 부에서 가장 먼 부위죠. 주로 이 부위가 됩니다. 근데 이 부위가 고관절에 체중을 하중을 받는 부위거든요. 하중을 받는 부위니까 뼈가 약해지니까는 하중에서 뼈가 주저앉고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질환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중 때문에 그 뼈는 점점점 주저앉게 되니까 변형이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니까 고관절 전체가 망가져가지고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니까 고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금 설명드린 혈관이 막혀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냐? 그럼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첫째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 신나게 좋아하시는 분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을 뽑히고 두 번째 대퇴골 경부나 골두의 골절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만일에 요 부위 경부가 그러니까 딱 골절이 일어나면은 이 혈관은 여기까지 피가 통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위는 혈액순환장이기 때문에 산소 영양분 공급 차단될 수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거든요. 탈구라 해서 고관절이 퉁그러져 나가면서 혈관이 손상됐을 때도 오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사선 치료예요. 여러분 자궁암 걸린 분 중에서는 항암제를 수술 후에 항암제를 쓰기도 하지만 방사선 치료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에 암이 걸린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하면은 자궁하고 대퇴골두하고는 위치가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근접해 있으니까는 자궁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그 방사선 조사량이 대퇴골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무혈성 괴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사선 치료가 나서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심한 경우는 한 10년, 20년 지나서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 원인에 대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호르몬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았지만 만성 신경통이나 관절염 환자 뼈주사 많이 맞잖아요. 그 뼈주사가 가장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제제가 일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는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콩팥 기능 저하 같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예요. 이런 경우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해도 과도한 음주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모든 환자, 제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치료한 모든 환자는 제가 본 환자는 거의 99%가 술 많이 좋아하고 매일 술 드는 사람이에요.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3, 40대 남성에서 주로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고생하는 환자분이 어느 도는지 통계 잘 없어요. 근데 미국 통계 보면은 매년 2만 명 정도의 환자가 새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질환은 한쪽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면은 반대쪽에도 똑같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60% 이상입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분은 지금 제가 수술한 지 지금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반대쪽은 13년 전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이분은 매일 소주 2병씩 드시는 거거든요. 술 때문에 이 병이 왔다. 당신 술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양 보면 이게 다 망가진 거거든요. 이 정도면 뭐 끝에까지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역시 13, 14년 동안 그 습관 못 버리고 술을 드시니까 반대쪽에도 똑같이 온 분이거든요. 반대쪽. 이렇게 반대쪽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는 어떤 증상으로 고생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특징은 병이 어느 정도 진행한 초기죠.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견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기 발견이. 그래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은 이 엉치죠. 고관절 부위에 막연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오는데 이런 경우도 특징이 뭐냐면 많이 활동하거나 오래 걷거나 그러면은 고관절 부위 앞쪽에 통증, 그 다음에 엉덩이 부위의 통증,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무릎 쪽에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쉬거나 활동을 줄어들면 이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무심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히 넘어가요. 근데 병이 이제 점점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쩔름쩔름거리고 되고 지팡이 짚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 금방 설명드리기 때문에 무릎 통증 때문에 슬관절에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무릎 관절 치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제 병이 점점 심해지면 고관절이 점점 망가지니까는 나중에 고관절이 쪼그라앉을 수도 없고 양반 다리도 힘들고 그래서 온돌방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느냐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은 지금 설명드린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사선 검사가 있습니다. 엑스레이거든요. 엑스레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질환의 초기에는 단순 방사선 검사로는 절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이 고관절의 증상이 조금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심하다가 쉬면은 좋아지고 또 많이 활동하면 심해지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반복된다. 그럴 때는 정밀검사 시행해가지고 이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면은 괴사가 발생한 부위는 골음영이 하얗게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퇴골두의 모양이 찌그러지고 변형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아예 그냥 고관절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분도 매일 술 드시는 분입니다. 술 드시면인데 맨 처음에 고관절이 아프다고 왔을 때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거는 하느님이 보셔도 엑스레이는 정상입니다. 엑스레이 정상. 3개월인가 4개월쯤 경과해가지고 계속 아프다고 왔을 때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엑스레이 모양을 봤더니 이쪽보다는 약간 변형이 진행됐어요. 이때 이미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자 그랬더니 견딜만 하거든요.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방법은 인공관절이 대부분이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설명해 줬더니 또 그거는 뭐 문제점 하니까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한 6개월이 경과했어요. 6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차례대로 고관절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망가져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 원인, 증상, 그리고 그 진단 방법을 설명드렸거든요. 네, 언젠가부터 양반다리 하기가 힘이 드는데요. 혹시 저 대퇴골 무혈성 괴사는 의심이 되는지. 항상 그 A는 B다. 그러면 B는 A냐. 이런 등식은 항상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엉치관절이죠. 고관절이 자주 아프고 그 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니까 쪼그려 앉기 힘들고 양반다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온돌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B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관절이 자주 아프고 관절이 잘 안 움직여지고 양반다리 힘들면 그러면 다 무조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그런 증상은 올 수 있지만은 이런 그 병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런 원인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이 옵니다. 여성에서 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이건 특수한 경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고 그런 분은 우선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그런 분들은 그럼 왜 그런 경우냐? 가장 많은 게 단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허리에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와도 엉덩이라든가 고관절, 엉치뼈가 아프고 양반다리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별 진단 요건으로 치료는 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는 고관절이 아프고 양반다리 힘들다고 그래서 무조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얼마 전에요.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요, 선생님. 이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시간인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치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씁니다. 하나는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거고 하나는 망가진 관절을 수술을 해가지고 달래가면서 써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관절로 수술하면은 갈아 꼈으니까 뭐 재발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원래 관절을 유지하면서 수술하는 방법은 수술 방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다시 또 진행하기 때문에 재발이 아니라 완전히 낫지가 않은 상태에서 병이 점점 진행돼서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재발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완치가 되지 않고 결국 더 악화됐다고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 순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증상, 진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시간 관계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하는 진단 방법 중에서 그 MRI하고 동위원소에 대한 진단 방법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